김내유님은 여자분이시고 29살 공시생입니다. 교제 기간은 총 알고 지낸 지는 한 10년 정도 됐고 총 만난 교제 기간은 한 5개월 정도 되셨다고 해요. 대학교 선후배로 만나 알고 지낸 기간이 길고 오빠가 대학 때 저를 좋아했었는데 그때는 제가 남친이 있고 그래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해요. 졸업 후에 오빠는 취업을 했고 저도 다른 일을 하다가 늦게 공무원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각자 인생을 살았고 가끔 연락 안부 주고받는 사이였는데 제가 오래 사귀던 남친과 헤어졌다는 걸 알고 바로 대시를 해왔고 적극적인 구애로 사귀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 오빠의 성격과 연애 스타일은 절대 먼저 조급하게 다가가지 않는 성격인데 이때는 놓치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게 아니라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해드리지만 여자분들이 항상 명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대부분의 남자들은 사냥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한다? 먹잇감 주변을 어슬렁거리다가 나중에 이게 기회다라고 생각되면 그때 덥석 무는 그런 스타일의 사냥 방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거지 뭐 이게 뭐 놓치기 싫은 게 아니라 기회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죠. 대부분의 남자들은 다 어떻게 한다? 여자들이 나의 마음을 받아줄 수 있을 만한 빈틈을 노려요.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힘들어한다던가 뭐 이런 빈틈을 노려서 어떻게든 그 빈틈을 파고들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안 돼요, 남자분들. 이게 빈틈을 노려서 작업을 하시면은 여자들이 생각하기에는 남자들이 자기를 진심으로 좋아하는지 아닌지 이런 걸 따지는데 빈틈을 노려서 작업을 한다는 건 여자들의 세상에서는 정말 있을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좋아해서 나를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지 빈틈을 노려서 만난다라는 생각을 여자들의 세상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사실. 그러면 좋아하지도 않는데 빈틈이 있으면 나를 대시를 한다는 얘기야?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가지고 여자분들은 그런 생각 좋아하지도 않고 이해를 못하죠. 그리고 오빠 직업이 돈을 못 버는 건 아닌데 타인이 좀 색안경을 끼고 보는 직업이라서 제가 공무원 합격까지 하면 뭔가 자기를 거들떠도 안 볼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은 남자가 자기의 자존감, 자기 자체가 어떤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자기의 직업이 자기를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직업이 높아지면은 뭐 자기를 안 만날 것 같다라는 생각. 이거는 그냥 자존감이 떨어지는 생각이죠. 그만큼 매력도 없는 남자예요. 그나마 지금이니까 만날 수 있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에게 있어서 선택권이 있는 게 아니라 여자애가 가치가 높아지면 나를 버릴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자분들이 항상 아셔야 돼. 항상 기억해야 돼. 대부분의 남자들은 자기가 여자로부터 선택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절대 자기가 선택을 해서 만난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 남자들은 빈틈이 있어 보여서 노렸던 것 뿐이지 선택은 여자애가 나를 좋아했기 때문에 만나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제가 공시생이라서 혹시 방해되려나 안 받아주려는 걱정도 하였지만 원래도 남친이 있는 애였으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네요. 당시에 남친이 저에게 사귀자고 한 포인트는 예전에도 좋아했던 감정이 있었지만 저에게 연락을 하면 공부할 때는 공부한다는 연락을 받지 않고 제가 시간 날 때는 연락을 받는 모습이 뭔가 프로페셔널해 보였고 그리고 전 남친들에 대해서 대충 다 보고 알다 보니까 자기는 잘할 수 있는데 나는 얘를 안 힘들게 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강했다고 합니다. 소설을 쓰세요. 이 남자애가 제일 힘들게 할 남자예요. 이딴 식으로 생각을 하는 전 남친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게 만드는 이유가 나름대로 이 인간관계라는 거는 각자의 서로 관계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와의 전 남친과 지금의 여자친구와의 관계에서 어떤 이유가 있었겠죠. 상황적인 이유가 있었겠지 걔네들이 괜히 그랬겠습니까? 근데 이걸 보고서 나는 타산지석의 마음으로 '왜 쟤네들은 저런 행동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가. 근데 제일 못하실 분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연애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이론 과목이 아닙니다. 직접 자기가 경험을 해 보고 리드를 해야 되는 거지 이 옆에서 이렇게 곁눈질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귀고 2달간은 정말 좋았습니다. 처음에 오빠가 저한테 고백을 할 때 했었던 말이 "이제까지 네가 만났던 그 어떤 남자들보다 내가 너한테 제일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공부하는 것도 많이 도와주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점도 든든하고 그랬었습니다.
뭔가 퍼주고 뒷바라지를 할 작정인가 봐요, 이 남자가. 자기가 이 여자를 리드하기보다는 남자가 목표로 하는 거는 이 여자에게 뭔가 서포팅을 해 주고 뭔가 퍼줄 작정인가 봐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연애가 박살이 나는데, 왜냐면 인간관계라는 거는 한쪽이 리드를 하는 사람이 필요해 가지고요. 이런 뭔가 뒷바라지는 누구나 어느 정도 자기의 수준에 맞게 하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리드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리드하는 사람이 없어서 문제지, 오빠가 원래는 굉장히 검소하고 사체 허영을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인데, 사귄 지 일주일 정도 되었을 때 백화점에 갔다가 제가 사소한 걸로 토라졌어요. 뭐였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때 무슨 똥 얘기가 나왔는데 오빠가 분위기 푼다면서 장난치면서 한 얘기가 똥 중에 제일 비싼 똥은 루이비통 뭐 이런 개드립을 치더래요. 아마 이 분위기를 여자친구 화를 풀어주려고 개소리를 한 것 같은데, 이러면서 그런 거는 아예 처음부터 사면 안 된다고 이상한 장난을 치고, 그래서 여자친구로서 이 상황에 그런 말을 왜 하냐, 오빠는 나중에 내가 무슨 명품이라도 하나 갖고 싶다고 하면 엄청 뭐라 하겠다, 이렇게 정색을 했더니 이 남자가 아니라고, 미안하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장난이었다고, 자기 명품백을 지금 당장이라도 사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얼마 정도 여윳돈이 있는지 계산하고 있다면서 체크카드 사용 내역 막 이런 걸 보여주면서 자금이 지금 얼마만큼 쓸 수 있는데 이 안에서 고르러 가자,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자기는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래요. 행동까지도 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저는 그래 나 진짜 산다 이러면서 이제 반충동적으로 명품백을 사러 이제 매장으로 간 거죠. 이 남자가 왜 이런 행동을 했겠습니까? 완전 이 병신도 이런 병신이 없습니다. 이게 남자는 여자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비위를 맞추는 행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남자예요. 예. 아니 이게 이렇게 루이비통 가방을 사주거나 명품백을 사준다고 해서 이 여자가 더 좋아하고 환심을 사는 게 아닌데, 이 남자는 뭔가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도 좀 당황스럽고 '진짜 이걸 사야 되는 건가? 말로만 계속 던지는 거 고치게 하려면 사야 되나? 근데 지금 사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거 사면 이상한데?'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다가 이제 명품관으로 들어가는 순간 저는 그런 곳에 처음 가 봐서 굉장히 들떠버렸고 눈이 뭐 반짝반짝 거렸다고 합니다. 이런 거 처음 본다고 해서 이제 사귀는 남자친구가 홀린 듯이 이제 카드를 긁으려고 했는데 마침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이 품절이 됐대요. 그래 가지고 일단 집에 가서 오빠가 그걸 인터넷으로 주문을 해서 갖다 주겠다고 하고서는 이제 집에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짝퉁 핸드백을 주문해서 갖다 준 거죠.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생각을 해 봤는데 갑자기 충동적으로 그렇게 거금을 쓰는 게 좀 아닌 것 같아서 오빠한테 "너무 급하게 결정한 것 같다. 좀 더 천천히 생각을 해 보자. 뭐 그렇게 하고 사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빠는 자기는 꼭 그 가방을 사 줘야겠대요. 이 남자가 무슨 과시욕에 들었는지 이게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의 능력이 되는 남자처럼 보이지 않는데 이 여자의 마음에 대단히 들고 싶었나 봐요. 좀 이상하긴 했는데 뭐 '좀 별나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갔대요. 이 남자애가 얼마나 이 부족한 인간이라는 걸 보여주는 표본입니다. 그 가방을 사 주고 오빠가 자기는 절대 명품을 사지 않는 사람인데 "널 너무 좋아하고 결혼까지 생각하기에 이걸 사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매우 감동했었죠. 그리고 기존에 학생 때 알고 지냈을 때랑 직장인이 되고 나서랑 또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직장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과 연애는 처음 해 보는 거라 직장인이고 연봉도 높은 편이라 '돈 벌고 하면 뭐 이렇게 해 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전에는 원래 처음에 사귀기 전에 쪼금 의아하다라고 해야 하나? 좀 당황스러웠던 부분이 있었는데 돈 쓰는 부분이었거든요. 오빠는 굉장히 검소하게 자라왔고 물건을 살 때도 가성비를 굉장히 따지는데, 사귀기 전에 썸 탈 때 오빠가 한창 계속 만나자고 하면 "뭐 해 줄까?" 뭐 그런 정말 사랑에 빠진 눈에 보이는 정도였는데 가성비는 따지더라고요. 사귀기 전에도 사귀고 난 후에도 자꾸 저한테 뭘 갖다 주는데 회사에서 나온 판촉물이라며 무슨 주식회사 이렇게 적혀 있는 컵을 갖다 주거나 뭔가 모르게 물건을 받았는데 또 기분이 썩 좋지 않았대요. 좀 '선물 예절이 부족한 사람인 것 같다.'라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거라도 다 챙겨 주고 싶어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뭔가 귀여워 보이기도 하고, 좀 당연히 받을 때마다 고맙다고는 했지만 속으로는 '이게 뭔가.'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이 남자들이 생각 안 하는 부분이에요. 예. 남자들의 세상에서는요, 뭐라도 갖다 주면 고마운 거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아주 여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디테일은 남자들이 많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별로 생각이 없었어. 그리고 이게 연애를 잘 못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연애를 잘 못하니까 이런 거죠. 그런데 사귀고 나서 보니 자기 물건들도 죄다 중고로 샀더라고요. 시계며 자동차며 다 중고로 싸게 샀다고 자랑하고, 옷도 엄청 싸게 사고, 그런 부분은 오히려 알뜰해 보여서 보기 좋아 보이기도 했는데, 뭔가 비싸다던가 저런 물건을 돈 주고 사는 거 아니야 라던가 그 돈에 관련된 말을 대놓고 할 때가 많았는데, 그게 좀 거슬렸어요. 제 기준에서는 돈이 너무 없다, 비싸다 이런 말을 자주 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오빠 연봉이 적지 않은데 제 기준에서는 연봉에 비해서 굉장히 검소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게 아예 몸에 배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저한테는 명품백까지 사줬으니까 이게 너무 감동이었대요. 저는 정말 행복하고 좋았기에 점점 오빠에게 빠졌고, 야, 이런 남자에게 빠지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 대단하네. 뭔가 쓸데없는 것으로 논쟁을 많이 했어요. 그냥 저 사람은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도 둘 다 뭔가 좋을 때는 한없이 좋고 서로 애교도 넘치는데, 뭔가 자기랑 생각이 다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서로가 앉으려고 한다고 할까? 그런 것 때문에 굳이 싸울 필요도 없는 일인데 싸우기도 많이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빠는 좀 지쳐서 우리가 안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세상에서 여러분들과 똑같이 맞는 사람은 없어요. 똑같이 맞는 사람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좀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처음부터 대단히 딱 들어맞고 사람은 없습니다. 예.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서서히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고 맞춰 나갈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나가고, 아, 이 사람은 이런 부분에서 발끈하는구나. 아, 저 사람은 저런 부분에서 조금 발끈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알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런 부분만 잘 건들지 않으면 괜찮겠네. 아, 이 사람은 요런 부분은 좀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친구 사이에서도 그렇죠? 처음부터 뭐 대단히 잘 맞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10년 지기 친구도 처음부터 그렇게 잘 맞은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전에 만났던 남자들은 저에게 되게 잘 맞춰주는 사람이었어요. 말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렇게 밝지 않고 네가 좋으면 나도 좋아하는 성격의 소유자들이 대부분이었죠. 근데 오빠는 되게 특이하다고 느껴졌던 게, 제가 뭔가를 하고 싶다고 해도 본인이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고 자르는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무슨 카페를 가보고 싶다던가 무슨 영화를 보고 싶다던가 얘기를 하면 본인도 같이 하고 싶으면 그냥 하자고 하지만, 본인이 하기 싫거나 보기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안 하는 거예요. 나도 같이 좋아해야지 라고 하면서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럼 나는? 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얘기를 했는데 대화가 잘 안 통했고,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좀 싸우고, 그런데 막 심하게 싸우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여자들이 생각을 하는 거고, 실제로 남자들이 느끼기에는요, 너무 안 맞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남자 입장에서는. 이게 리드를 잘 못하는 겁니다. 그냥 리드를 잘 못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내가 좋아하는 것도 있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도 있는데, 내가 좋아하게 만드는 기술이 이제 리드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에버랜드를 가고 싶거나 뭐 롯데월드를 가고 싶으면, 롯데월드를 갔을 때, 에버랜드를 갔을 때 우리가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재미가 있고 거기에 가서 어떤 걸 느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줘야 상대방도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데이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잘 지내시잖아고 빌미 잡잖아요. 그럴 때 항상 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야, 요즘 같은 날씨에는 딱 차문 열어놓고 저기 서해안 고속도로 쫙 돌면서 바다 보면서 한번 스트레스 같은 거 쫙 날리고 이러면 참 좋을 것 같다. 밖에 나가기가 힘든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드라이브 같은 거 한번 쭉 가면 되게 좋겠다. 날 좋은 날 딱 차문 열어놓고 창문 열고서는 쫙 바다를 보면서 한번 가서 거기서 딱 회 한 사발 딱 먹고 오고, 응? 그런 거 좋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좀 느끼게 만들어야지, 아,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면, 야, 그럼 다음번에 우리 드라이브 한번 갈까?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지 이게 이 데이트라는 게 리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나는 싫어? 나는 이거 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싸우는 게 말이 안 돼요. 이게 정말 리드 능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남자분들 꼭 이 방송 들으시면서 좀 느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황당하게도 남자가 잘 리드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남자는 어떻게 생각을 한다? 아, 여자랑 나랑 성향이 잘 안 맞는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게 화법이나 대화법이 문제 있는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이렇게 싸우게 되면, 아, 이 사람하고 나랑 성향이 좀 잘 안 맞네.
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되게 단순해요. 이렇게 사소한 투닥거림이 있던 와중에 1월 말에 어느 순간부터 모르게 묘하게 오빠가 돈 쓰는 걸 좀 아까워해야 한다고 해야 되나? 예민해야 한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모습이 보이기 시작해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오빠가 폭발해서 저에게 사실은 너희 엄마에게 2천만 원을 대출해서 빌렸다는 사실을 털어놓더라고요. 나는 그렇게까지 했는데 돈을 아낀다고 하면서요. 이게 왜 이런 거예요? 이게 잘난 놈의 심리학에서 나오는 비밀 계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항상 여자에게 뒷바라지하고 헌신하는 남자인데 너는 이 정도도 못 해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이 여자는 어떻게 알아? 누가 엄마한테 2천만 원 빌려주라 그랬어? 황당한 거죠. 엄마한테 그것도 대출을 받아가지고 자기 엄마한테 2천만 원을 누가 빌려주라고 시켰습니까? 그리고 원래 이 남자는 원래 돈 쓰는 거 되게 아까워할 만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이게 바로 잘난 놈의 심리학에서 나오는 착한 남자 신드롬이에요. 남자들 다 어떻게 해요? 여자애가 해달라고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명품백 사주고선 욕하는 거랑 똑같아요. 남자애들이 항상 자기가 퍼주고 나서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그 여자는 뭐 배은망덕하더니 이런 개소리를 하시면 안 돼요. 자, 아무튼 저희 집은 여기 다 쓰기는 복잡하지만 남친 집보다 못 샀는데 엄마가 2천만 원이 필요했는데 오빠랑 얘기하다가 어떻게 뭐 빌리게 되었다고 해요. 심지어 적금은 부모님께서 관리하고 계셔서 대출까지 해드렸다고 합니다. 한 번씩 돈 아까워하는 듯한 말이나 행동은 거기에서 기인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원래부터 쫌팽이 같은 스타일은 원래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또 뭔가를 바란다고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고, 그래서 까칠한 반응을 했다고 합니다. 누가 해주라고 했고 누가 이렇게 비밀로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이 여자가 무슨 독심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남자가 뭐 2천만 원 빌려줬는지 짝퉁 가방을 사줬는데 어떻게 알아? 오빠는 제가 돈 아까워하는 거 얘기하니까 자기가 그런 남자가 아니라는 걸 얘기해 주려고 말한 거였는데,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더욱 답답해지고 화가 났어요. 내가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쵸? 그 마음 자체는 고맙기는 하지만 나랑 상의도 한 번도 안 했고 속인 것도 화가 나고 나는 알지도 못하는 사실인데 그거를 우리 관계에 끌고 와서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게 매우 답답한 거죠. 아, 맞는 얘기예요. 예,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신뢰가 깨지는 행동이에요. 그런 게. 나는 좋아하는 마음이 커지니까 같이 하고 싶은 거, 같이 먹고 싶은 게 많아지는 건데 그걸 얘기하면 그냥 응 그래 다음에 같이 하자 하고 넘기면 될 것을 그런 말에도 저런 생각을 해버리면 저 돈 갚기 전까지는 우리 관계는 돈으로 엮여있는 갑을 관계가 되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당연하죠. 그러면 이게 2천만 원 묶여있으니까 우리는 맨날 떡볶이만 사 먹어야 돼? 말도 안 되는. 그러면 이 남자는 도대체 뭐 하자는 겁니까? 또 1월 중순에 오빠가 사준 명품 가방이 끊어져서 백화점 AS를 하러 가려고 하는데 오빠가 계속 가기 싫어하더라고요. 자기한테 맡기면 자기가 알아서 해오겠다고 굳고 그러더래요. 저는 계속 같이 가자고 하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가방이 짝퉁 가방이었던 거죠. 정말 황당함의 연속이었다고. 오빠는 사실 이렇게 빨리 이런 명품을 사주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고 했었어요. 아니 이렇게 명품 가방을 빨리 사주지 말라고 얘기를 했잖아, 여자친구가. 힘내요님이 얘기했잖아. 아 이렇게 빨리 사줄 필요 없다고 그랬는데 굳이 지가 사주겠다고 난리쳐가지고 사놓고서는 왜 이런, 나중에는 이 명품 가방을 이렇게 빨리 사주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을 했다, 이런 개소리를 왜 하는 거예요? 나중에 결혼해가지고도 얘기하겠어요. 너가 억지로 결혼하자고 해가지고 쫄라서 한 거라 그러겠네. 너가 만나자고 하니까 억지로 만났다. 야, 인간관계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당장 발등에 불 떨어졌다고 그걸 모면하려고 이런 행동을 하고서는 나중에 원망하면 이 관계는 좋아집니까? 이 남자는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기가 좀 그래서 계속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진 않고 뭔가 오빠 행동이 나한테 좀 아끼는 것 같고 자꾸 그렇다고 얘기만 하게 된 것 같아요. 이제 뭐 이러면서 이제 신뢰감이 무너져 가는 거죠. 이분이 지금 사연이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끝까지 다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첫 번째, 거짓말을 했다는 게 너무 배신감이 드는데 그때의 상황과 정황을 고려했을 때 그럴 수 있겠다라는 마음에 자꾸 혼란스럽다고 해요. 어찌 보면 남친이 거짓말을 했던 부분도 다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런 건데 좀 짠하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면은 좋은 의도를 가지면은 뭐든지 다 이해를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우리가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이야. 직원이 새로 들어왔어. 의욕이 넘쳐. 그래서 얘가 10개월에 끝날 프로젝트를 자기가 5개월 만에 끝내겠다고 얘기를 했어. 나랑 약속을 했어. 근데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중요한 거는 차라리 이 친구가 자기 역량이 부족해서 자기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요 프로젝트에 다른 인력을 투입해 가지고 두세 명 더 붙여 가지고 좀 더 내가 기한 내에 이 프로젝트를 마감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사장 입장에서 생각하는 건 이 사람이 밤새면서 고생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회사를 갖다가 우리가 10년 20년 다닐 건데 잠깐 이렇게 개고생하고 밤새고 야근하기를 원하겠어요? 상식적으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신뢰입니다. 상대방이 열심히 하는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뢰가 중요한 거예요, 신뢰가. 걔가 만약에 10개월짜리 프로젝트를 맡았으면 12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고 걔가 약속 시간을 좀 더 잘 지켜주는 게 중요한 거지, 자기가 무리해서 밤새 가지고 5개월을 축소한다는 무리한 약속을 잡고 결과적으로는 다 처리 못해서 사장님 저는 열심히 했는데요. 너무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딴 개소리를 듣고 싶은 게 아니거든. 우리 회사 사정에서는 그 전체적인 프로세스에서 약속을 지켜줘야지 얘 혼자서 일하는 게 아니잖아. 응? 이딴 거짓말을 하는 거 갖다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그다음부터 일을 시킵니까? 그다음부터 일을 시킬 때는 얘가 5개월 만에 마치겠다고 하면 당연히 10개월 만에 끝나겠다라고 생각하고 얘랑 약속을 잡아야 되나요? 이런 개떡 같은 인간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게 내가 회사에 비유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가 연인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는 기본적으로 신뢰가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내가 3년 있다가 우리가 결혼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3년 갔는데도 얘가 돈을 못 모아서 언제 결혼할지 모른대. 이런 개떡 같은 얘기를 듣고서는 우리가 약속을 해야겠어요? 그다음부터는 이 남자랑 약속을 할 필요가 없어요. 얘랑 당연히 결혼하고 싶다고 하는 마음만 있으니까 그러면은 3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마냥 기다리면 되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내가 늙어 빠지고선 내가 20살에 만났는데 40살이 돼도 결혼도 못하고 늙어도 아무도 책임져 있는 사람이 없을 텐데 괜찮아요? 인간관계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신뢰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시험 일자는 6월 13일에 한번 치고 7월 11일 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칩니다. 일단 이때까지는 연락을 안 하는 게 맞겠죠? 이런 남자 만나면은 지옥일 텐데 잘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남자 똥 처리를 하시고 싶으신가 봐. 예. 패급 처리를 하고 싶은 것인가 봐. 나는 이 여자분에게 묻고 싶어요. 당신의 인생은 패급입니까? 진짜 이거는 왜 이런 패급을 처리해 주려고 노력하는지가 이해가 안 돼요. 이 남자는요, 어떤 여자도 언터처블이라고 봐요.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이런 똑같은 행동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최고 인생에서 안 좋은 행동이에요. 잘난 놈의 심리학 보고 착한 남자 신드롬 보면은 딱 이런 행동합니다.